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판 꺼지는 DDR5, D램이어, AMD도 지원 CPU 출격, 다시 찾아온 메모리 전성시대, 비메모리 대비 2배 성장 예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폼 자체가 바뀌어요. DDR4에서 DDR5로 이제 바뀌는데 DDR5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죠. 그것은 CPU의 존재 여부예요. 왜냐하면 DDR5를 지원하는 CPU가 반드시 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DDR5를 지원하는 CPU가 출시가 된다라는 거죠. PC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버용 D램까지 서버용으로 지금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이 되는 서버용 D램까지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야 되고 AI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넘어가면서 이 서버 시장이 확실히 성장을 할 거고 성장을 하면 더욱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DDR5가 더 많이 필요할 거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서버용 CPU 그리고 지금 현재는 PC용 CPU 하반기에는 지금 서버용 CPU가 나올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DDR5로 대변되고 있는 D램 시장이 확실히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DDR5와 같은 경우는 그 DDR4에 비해서 이제 그 크기도 더 크고 이러한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DDR5의 성장 그리고 이러한 CPU의 성장도 같이 한몫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DR5 시장, D램의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이제 이러한 새로운 D램, 말하자면 DDR5 D램의 시장이 확대가 되려면 DDR5를 지원하는 CPU 생산이 반드시 필수적인데 DDR5를 지원하는 CPU를 이제 인텔을 이어서 AMD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D램과 낸드 플래시로 대변되는 메모리 반도체의 전성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중에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그 낸드 플래시 공급 확대를 통해서 경쟁이 심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낸드 플래시도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측면이 또 다른 게 서버용 낸드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빈메모리 반도체죠. 빈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나누어지는데 빈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주자 파운드리 가격은 오르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내릴만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알아볼래요. 판 커지는 DDR5 D램, 인테리어, AMD도 지원 CPU 본격 출격이 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램에서 DDR5의 시대가 이제 DDR4에서 DDR5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에 이어서 AMD도 새 D램 규격인 DDR5를 지원하는 PC용 CPU를 공개했기 때문이죠. CPU 업체들이 이 PC용에 이어서 3분기에는 DDR5와 호환하는 서버용 CPU까지 출시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DDR5의 시대가 열릴 전망이죠. 지금 DDR5가 더 필요한 것은 PC가 아니에요. 서버가 더 필요하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서버 증설은 계속을 하는데 이 증설을 하면서 DDR5를 빨리 선점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속도가 빠른 서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리사수 AMD CEO는 23일 대만 ICT 전시회 컴퓨텍스에서 라이젠 7000 프로세서를 공개하면서 이를 올 가을에 출시한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라이젠 7000 시리즈는 5나노미터 공정 그리고 젠4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DDR5 D램도 호환이 가능하죠. 앞서 인텔은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DDR5 D램과 호환하는 CPU 12세대 코어 프로세서인 코드명 엘더레이크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DDR5는 지금 빅데이터, 그러니까 CPU 쪽이에요.
인공지능 마찬가지고요. 머신러닝 등에 최적화된 차세대 D램 규격이라는 사실이죠. DDR5는 현대 범용으로 쓰이는 DDR4 대비 2배 더 개선된 성능을 갖췄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DDR4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3200 Mbps 수준인데 DDR5 제품은 6000에서 7000 Mbps를 넘나들기 때문에 이 전송 속도 자체가 벌써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분위기죠. 리사수 AMD CEO는 올가을 5나노 공정 기반 라이젠 7000 시리즈 PC용 프로세서를 앞세워서 다시 한번 압도적인 수준의 고성능 컴퓨팅을 선보이겠다라고 하면서 PC 시장을 지속해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AMD와 같은 경우는 CPU 분야에서 지금 서버용 CPU는 완전히 인텔의 넘사벽입니다. 인텔을 아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PC용 CPU에 대해서는 지금 경쟁이 상당히 되고 있죠. 그래서 AMD는 PC용 CPU에 대해서 지금 힘을 더 싣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만 DDR5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DRAM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서버용 D램을 지원하는 CPU가 반드시 출시되어야 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도 서버용 DDR5 D램과 호환되는 CPU가 공급되면 D램의 교체 수요가 훨씬 더 빠르게 확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3분기에 서버 CPU인 J1 Scalable 프로세서, 코드명 사파이어 레이즈를 그리고 AMD와 같은 경우는 연말에 에픽 4세대를 출시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출시된다. 서버용 CPU까지 DDR5를 지원하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DDR5를 지원하는 PC 그리고 서버 이 모든 것들이 작동된다는 사실이죠.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DDR5는 D램 시장에서 올해에 10.7% 그리고 메모리 시장에서는 43.4%를 차지해서 이제 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래서 DDR5를 지원하는 이 CPU 자체가 가격이 좀 더 비싸요.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서버용부터 더 빨리 적용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PC 시장에서는 조금 더 좀 늦겠다. 라고 보고 있죠. 지금 올해 10.7%, 2024년에 43.4%를 차지하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이제 절반가량, 그리고 2025년까지는 거의 한 70%가량 이렇게 메모리 시장이 대세로 전환되고 이렇게 되면 DDR3, DDR4가 도태가 되고 특히 DDR3가 지금 소형 제품들의 DDR3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DDR3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중국 제품들이 지금 DDR3에 하고 있는데 좀 막차를 탔죠. DDR4는 아직까지 능력이 안 돼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창신 메모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중국의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한국이 더 빨리 DDR5를 전 세계에 빨리 퍼뜨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DDR5의 주 응용처인 데이터 센터는 서버의 구동과 냉각에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만큼 고성능 대비 저전력 메모리가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3분기 이후부터 서버형 D램이 DDR5로 본격적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DR5의 서버용 CPU의 기본은 인텔 CPU예요. 인텔 CPU가 있기 때문에 인텔 CPU가 8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서버용에. 그렇게 되면 인텔 CPU가 이제 나오게 되면 DDR5를 지원하는 CPU가 나오게 되면 인텔이 거의 대부분 할 것이다. 물론 지금 자체적으로 서버용 CPU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DDR5를 지원한다는 소식은 없고 DDR4만 지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텔이 DDR5를 지원하는 CPU를 맨 먼저 하게 되면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곳에서 빨리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도 DDR5를 지원하는 CPU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은 지금 자명한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다시 찾아온 메모리 전성시대. 비메모리 대비 2배 이상 성장 예상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DDR5 이야기와 연동돼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2025년까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이 DDR5가 나오기 때문에 DDR5로 인해서 D램의 성장이 가파를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가 장악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성장률이 비메모리 반도체로 불리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불리는 파운드리나 아니면 이미지 센서, 이러한 반도체보다 웃돌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연평균 10%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비메모리 부분 성장세가 주춤한 반면에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가격은 오른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반도체 쇼티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이게 몇 년 후면 이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나 TSMC, 인텔 등도 지금 비메모리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고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폭등이 이제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부분 성장세가 주춤할 것이다. 이제 포화 상태로 여겨졌던 메모리 부분이 신시장 확대로 오히려 수요가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 8일 시장조사업체 온비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반도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8.1%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4,736억 달러, 약 593조 원이었던 전체 시장 규모는 5년 뒤에 6,978억 달러, 약 872조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적어도 1.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성장률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 두 축으로 양분을 시켜보면, 메모리는 같은 기간 연평균 11.5%, 비메모리는 6.7%로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률이 2배 가까이 높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메모리 부분 시장 규모는 2,205억 달러, 비메모리는 4,77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시장 전체의 크기로 보면 메모리가 약 30%, 비메모리가 약 70%로 비메모리의 규모가 여전히 크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품종 다량 생산,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파운드리라고 지금 불리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메모리가 하나의 단가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이 시작된 이래 비메모리 부분이 항상 메모리를 압도를 했죠. CPU, GPU도 다 비메모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CPU가 폼팩터가 바뀌고 GPU도 폼팩터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이제 메모리가 따라오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메모리 분야가 선도했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메모리 부분이 급격하게 성장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최근 10년간 비메모리 분야 시장은 약 2배 커진 반면 메모리 부분은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죠. 2019년 스마트폰과 서버가 이끌던 한계가 한계 달았다고 여겨질 즈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메모리 수요는 더욱더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이 가장 큰 이유는 PC가 판매가 많이 됩니다. PC가 많이 판매가 되고 이제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컴퓨터의 수요가 이제 많이 하게 되면서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그래서 메모리들이 많이 수요가 이끌게 되죠. 또한 이번에 DDR4에서 DDR5로의 거대한 폼팩터의 변화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이를 위해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서버 D램의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로 인해 메모리 부분 성장은 35.1%로 비메모리 성장이 15.9%를 2배 이상 압도한 상황이죠. 이 같은 메모리 반도체 성장세는 2018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에 이어 3년 만에 2021년 삼성전자를 매출액으로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산업 1위를 등극을 시킵니다. 이전에 인텔이
2년 동안 1위에 등극했었던 것을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을 통해서 다시 1위로 탈환하게 된 것이죠. 업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주요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서비스의 산업 발달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죠. 미래를. 그러나 낸드 플래시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예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 인플레이션 우려,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영향으로 소비자 가전의 수요가 위축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방 수요 약세가 전망되는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제조업체의 생산량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낸드 플래시의 공급 과잉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D램의 성장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DDR5의 전환으로 인해서 더욱더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레거시 제품, 말하자면 DDR3 제품들이 이제 문을 닫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DDR3 제품을 만들었던 이 자체를 이제 이미지 센서용으로 바꾸고 특히 파운드리에 힘을 더 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주요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서비스의 산업 발달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늘게 됩니다. IT 시장 분석 기업 IDC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 총량은 2018년 333 제타바이트에서 2025년 이보다 5배 많은 175 제타바이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그만큼 데이터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수치는 서버 D램의 성장으로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때문이죠. 데이터 총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를 보관할 데이터 센터와 서버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이는 곧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지극히 간단한 논리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제품의 등장도 관련 사업의 호재가 된다. 특히 DDR5의 등장은 새로운 호재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경계연 삼성전자 DS 부분장은 지난 3월 주주총에서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영역의 제품을 공급하고 기존 데이터 센터 고객에도 한 차원 높은 솔루션을 제공해 차별화를 추구하겠다라고 언급할 정도이죠.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PIM, Process in Memory 기술입니다. 이는 메모리 내부의 연산 작업에 필요한 프로세스 기능을 더한 차세대 신개념 융합 기술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PIM 기술은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늘어서 이를 처리할 때 생기는 병목 현상을 없앨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이를 활용해서 슈퍼컴퓨터와 AI 등 초고속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HBM PM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PC 연산 장치인 CPU나 스마트폰의 두뇌인 AP에 메모리가 결합되면 데이터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전력 소모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메모리 기술을 기반으로 비메모리 영역을 붙인다면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특히 PIM 기술과 같은 경우는 중간에 CPU가 하나가 들어가고 거기에 각각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DDR4나 DDR5가 들어가서 이것을 속도를 훨씬 더 증가시키고 업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시스템 반도체 융합에서 D램의 용량 한계를 극복한 CXL, Compute Express Link 인터페이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CXL 메모리를 이제 달게 되면 하나의 CPU에 메모리가 2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발현을 할 수 있죠. 지난해 5월 삼성전자가 최초로 개발한 CXL 기반 D램 메모리 기술은 기존 DDR 인터페이스가 가진 컴퓨팅 시스템의 메모리 용량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D램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 CPU당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을 2배로 늘리기 때문에 CPU의 증설이 없어도 메모리의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CPU가 없이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는 CXL D램 메모리 기술을 접합해서 하나의 서버 CPU에 기존 D램의 용량을 2배가량 늘릴 수 있도록 해 CPU와 이에 따른 부가 장치 없이 정보 처리 속도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나의 CPU 그리고 2배의 용량 이렇게 만드는 CXL 기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서버 D램의 서버 CPU의 증설이 없어도 돼요. 서버 GPU의 증설도 없어도 됩니다. D램을 더 많이 심어서 CXL 기술을 통해서 어차피 이것은 하나의 중간에 달리는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D램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속도는 훨씬 더 는다라는, 제가 제일 처음에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 D램을 많이 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D램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컴퓨팅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됐죠. D램 같은 경우는 휘발성 메모리로 지금 불리고 있고 필요한 용량만 꺼내다가 쓰고 바로바로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DDR5로의 전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CXL 기술 같은 이 프로세싱 메모리와 같은 PM 기술을 통한 더욱더 많은 메모리 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제 DRAM을 통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커다란 수익 증가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